네, 지금 또 이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비드 봄과 크리슈나무르티 지두죠, 지두. 유지 말고 지두.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도의 책을 몇 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네. 사실 제가 이 책들을 좀 예전에 봐서 무슨 내용들이었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네. 그리고 제가 다 본 것도 있고 다 못 본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책은 제가 엄청 열심히 봤었네요. 옆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막 책가피도 엄청 해놓고 했는데, 삶의 진실을 찾아서 이렇게 있네요. 네, 아무튼 이게 있고, 그때 절판된 책이 많아서 한 권 빼고는 거의 다 중고로 샀던 것 같고, 네, 이것도 이제 이거는 아마 이것도 다 봤나? 보다가 말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것도 있었고, 이게 이제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에 어떻게 보면 일대기가 있는 건데, 저희가 대표적인 이제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이런 저작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저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이런 사상들, 좀 철학적인 내용들, 그런 게 있고, 여기서는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은 게 신지학회 있죠, 여러분들. 신지학회라고 해서 지금 저희의 어떤 신비주의 영성의 이제 기초가 되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아카식 레코드라든지 뭐 전생,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상승 마스터, 뭐 의식 차원 상승, 그런 거, 예,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리드비터랑 뭐 애니베선트, 그런 거, 예,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되게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크리슈나무르티가 신지학회라는 어떤 영성 단체에서 뭐였죠?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계의 교사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뭐 재림주, 그리고 오늘은 그냥 이런 이야기하는 좀 쉬어가는 시간,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 예. 그리고 뭐 미륵, 왜냐면은 불교에서도 이제 미륵불이 와서 뭐 인류의 어떤 이런 것들을 구제할 것이다, 그런 말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 신지학계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이런 거를 발견해서 양성해야 할 사명 같은 거를 갖고 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영능력자들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 신지학회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있었거든요. 그 여잔데 무슨 헬레나 블라바츠키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러시아 출생의 어떤 영매가 한 명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초자연적인 능력이 진짜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제 미국의 무슨, 제가 이런 것들을 접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어떤 대령이 한 명 있거든요. 네, 이 대령이 아무튼 같이 이렇게 해서 신지학회를 만들고, 전 세계의 무슨 오컬티스트라든지 이런 어떤 영성가들이 모여서 이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기다려왔던 게 세계의 교사라는 이 수건
사업이 있었는데, 이 시대를 깨울 스승을 이제 이 신지학계 측에서 양성할 그 계시랑 뜻 같은 거를 받았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또 헷갈리는데, 리드비터가 맞나? 리드비터라고, 그러니까 그 지두한테 정신적으로 이제 엄마가 됐던 사람이 애니 베산트인데, 이 사람도 신지학계 멤버고, 제가 리드비터가 지금 이 대령 이름이었는지 이 지두를 발견하고 키운 또 약간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리드비터인지 지금 헷갈리거든요, 이름이. 아무튼 엄청난 영 능력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안에. 거의 헬레나 블라바츠키보다 이 사람도 엄청난 영매였는데, 거의 이 사람보다 더 이제 영 능력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아카식 레코드에 계속 접속해서 사람들의 전생뿐만 아니고 막 전전생, 전전전생도 다 보는 그런 영 능력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 세계의 교사가 될 제목을 찾던 와중에 이제 지두랑 이 지두의 동생이죠. 이 두 명이 물가에서 놀고 있는 걸 봤는데, 리드비터가 지두를 보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찾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제 바로 알아본 거죠. 그 전생이랑 전전생이랑 이런 걸 다 봤다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거의 완전히 이미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전생에서 엄청나게 높은 깨달음의 그 반열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의무를 위해서 이 땅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데 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워낙 옛날 기억이어서 제 워딩 중에서 틀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지두가 어릴 때부터 이런 이제 영성가적인 거를 양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두가 이제 이런 영능력자를 통해서 자기도 이제 갖고 있던 그게 더 깨어나면서, 지두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그 히말라야 속에 있는 뭐 대사, 초인, 상승 마스터,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영어로 하면 뭐 어센스드 마스터, 어센디드 마스터 뭐 그건데, 아무튼 그쪽으로 이제 이 사람이 탈혼, 흔히 말하는 유체 이탈을 해서 이제 이런 존재들을 만나서 배웠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중에 그렇게 기다렸던 미륵이 이제 강림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이제 추종자들이나 어떤 제자들 앞에서 흔히 말하는 뭐 사상, 법문 이런 걸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람이 평소에 말할 때는 이제 뭐 자기를 좀 3인칭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륵이 강림했을 때는 한마디로 채널링인 거죠. 저희가 요즘 이제 뉴에이지 영성에서 말하는 채널링이 됐을 때는 나는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미륵이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지고한 어떤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 그리고 쿤달리니 각성, 1차크라부터 7차크라까지 사하스라란가요? 예. 물라다란가? 이거부터 지금 또 제가 이런 사상을 접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옛날에는 저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이 차크라가 이제 뱀이 회음부부터 시작해서 감으면서 몸을 전신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거를 쿤달리니 각성, 차크라 각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지두도 이제 그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네. 아무튼 이 사람이 그런 쪽으로 이제 아마 별의 교단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추종하는 단체의 사람들이 유럽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30살 땐가 이거를 해제하는 이제 연설을 해요. 그래서 진리는 길 없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나를 뭐 추종하는 이런 방법은 전혀 진리의 방향이
아니고, 아무튼 그거는 이제 별의 교단 해제 연설문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예, 그런 거를 하고 또 이제 자기는 또 자기만의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뭐 상승 마스터니 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뒤로도 뭔가 요즘 말로 하면은 비슷한 게 레이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뭔가 기를 쏴서 치료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이 사람이 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의 사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 뒤에 더욱더 이 사람이 노년으로 갈수록 좀 많이 더 깊어지고 완성이 됐다. 그 전까지는 그냥 채널링 하는 채널러의 어떤 느낌에 가까웠다 하면은,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이름을 가진 유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지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사람이 있고,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두 사람을 다 좋아하는데, 저는 유지를 좀 더 좋아했어요. 이 사람의 사상이 좀 더 파괴하고 좀 더 해체하는 쪽에 가까워요. 근데 지두도 어떻게 보면 거의 해제의 끝까지 갔는데, 근데 지두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뭐랄까요, 조금 더 관념에 가깝고, 유지는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돈 벌고 나가서 그냥 사랑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좀 더 염소적인데, 저는 이 사람이 좀 더 그냥 시원시원하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느낌이고, 지두는 뭔가 조금 재고 조금 더 이제 뭔가 말을 가려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유지도 지두가 이제 있었기에, 그러니까 유지의 어떤 사상들이 지두를 까면서 완성이 되는 게 많거든요. 지두의 어떤 사상을 까면서 좀 거울처럼 완성이 되는 게 많았어가지고, 예. 근데 아무튼 이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 데이비드 붐. 예. 그래서 어디 있어? 이 책이죠, 이 책. 시간의 종말. 이 책인데, 이 책을 굳이 뭐 사실 필요는 없고, 예, 사실 필요는 없고, 예, 보이시네. 이 지두와 봄이 나눴던 그런 대화가 이제 영어긴 한데 유튜브에 있거든요. 몇 시간씩 된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보시면 돼요. 이것도 책에서 그냥 계속 크리슈나라는 거는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를 말하는 거고, 여기 이제 데이비드라고 말하는 거는 데이비드 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읽는데 어떤 지두의 말이나 글이 솔직히 말해서 눈에 잘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은 한 번씩 진짜 진짜 깊이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말을 좀 재미있게 좀 와닿게 말한다기보다 그냥 약간 지루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저도 끝까지 안 봤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데이비드 봄의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도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와 이제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또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만약에 유튜브 링크를 또 첨부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슈나무르티한테도 이제 영향을 받았고, 크리슈나무르티한테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물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선생님, 제가 이런 거를 다 적고 그냥 선생님의 제자로 들어가야 할까요? 뭐 이런 말도 했거든요. 크리슈나무르티한테.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은 어쨌거나 이제 물리학으로서 저의 이런 모든 어떤 현상들을, 이 본질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바라봤는데 두 사람이 다른 태도로 멈췄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거고, 이 데이비드 봄도 그렇고
크리슈나 무르티도 그렇고 공통된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왜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하는가? 네,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어떻게 보면 부재라고 할 만한 게, 왜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거의 원인으로 이 사람들이 짚은 건데, 왜 세계는 항상 쪼개져서 인식되는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긴 한데, 뭐 나, 너, 혹은 나, 세계, 뭐가 있을까요 또? 혹은 물질, 의식, 혹은 뭐 생각, 현실, 이런 거 있죠. 이러한 분리들이 너무 당연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 근데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거를 어떤 현실의 구조라기보다 이거를 우리의 생각의 산물로 봤거든요. 네.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직관이 우리한테는 원래 있는데, 저의 생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분리가 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비드 봄의 어떤 관점에서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하나의 전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이 홀니스거든요. 전체성. 네. 그래서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눠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어떤 사물이랑 사건들은 이 전체라고 하는 게 그냥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모양, 모습, 그거일 뿐이다. 그리고 크리슈나 무르티도 같은 말을 해요. 크리슈나 무르티도 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은, 이 분리된 나라는 이 생각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모든 갈등의 시작이다. 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면은 뭔가가 나뉘어졌다고 저희가 보는 거는 이미 생각이 개입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여기까지는 거의 같은 말을 해요. 거의 완전히 겹치는데, 문제는 이제 관찰자에 있어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관찰자. 봄은 이제, 데이비드 봄은 물리학자다 보니까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문제들을 깊게 다뤘는데, 봄이 이제 봤던 거는, 역시 이제 관찰자. 이 관찰자라는 게 어떤 세계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이 관찰하는 나라는 것도 이 현상의 일부일 뿐이다.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완전히 객관적인 관찰도 없다. 동시에 완전히 주관적인 관찰도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완전히 객관 관찰 혹은 완전히 주관 관찰 둘 다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모든 것 자체가 그냥 현상의 일부니까. 그래서 크리슈나무르티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게, 크리슈나무르티는 뭐라 그랬죠? 관찰자가 관찰 대상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찰자랑 관찰 대상이랑 분리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봄이 강조하는 거는 설명이었어요. 설명. 왜 사람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물리학자니까 이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크리슈나무르티는 그냥 설명 말고 설명 이전에 그냥 지금 말을 듣는 이 순간 이거를 이제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고,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이나 사고에 대해서 둘 다 이 사고나 생각이 분리를 만드는 거 맞는데, 이거를 다루는 관점에 있어서 데이비드 봄과 크리슈나무르티가 차이가 있었는데, 데이비드 봄은 사고의 한계를 뭘로 봤냐면은, 사고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게 어떠한 흐름, 이 세상은 그냥 전체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원래 있던 건데 생각을 통해서 이거를 고정시킨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잘 안 보시겠네요. 전체를 조각낸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에요, 사고라는 것 자체를. 왜냐면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그냥 기능으로 본 거거든요, 기능.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내비게이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라고 알고서 써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냈던 게 뭐 개념들을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재적 질서라든지 전체성, 혹은 뭐 접힘, 펼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크리슈나무르티는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사고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기능이나 도구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크리슈나무르티한테 생각, 사고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분리의 메커니즘 그 자체였거든요. 분리의 메커니즘 자체였어요. 그래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는 순간 이미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말하는 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따르려고도 하지 말고 뭔가를 해석하려고도 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둘이 조금 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말했던 거랑 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바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제 이거를 말했을 때 보통 선불교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선불교에서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은 요즘 이제 선불교에서 뭔가 이거라고 말한다거나 박수를 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책상을 탕 친다거나 하는 것들은 어떤 이 바탕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피어났느냐, 지금 당신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냥 이 허공성이 모양을 바꿔서 이 바탕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느냐, 우리가 인식하는 게 이것 말고 더 있었냐, 그래서 이 바탕이 그냥 모양을 바꿔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내재적 질서, 데이비드 봄이 말하는 것도 이거랑 비슷한 건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제 무나 어떤 공백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한 것처럼 빅뱅이 무에서 탄생한 게 아니고 이미 있던 어떤 질서가 펼쳐진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요즘 어떤 마음 공부나 알아차림이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바탕을 어느 정도 이 사람도 이제 인지를 하고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냥 한 가지 또 말하고 싶은 게, 이거는 지금 말하는 거랑 맥락은 조금 다르긴 한데, 결국 이제 그래서 불교나 아니면은 그 용수 이런 사람이 말하는 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거를 공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텅 비었다는 게 문자 그대로 텅 비었다기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가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 좀 더 가깝거든요. 아무튼 근데 크리슈나무르티는 데이비드 봄과 약간 또 이제 달랐던 게 지금 말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바탕을 우리가 이 바탕을 찾고 있는 그 욕구 자체가 뭐냐, 뭐에서부터 비롯됐냐, 왜 우리가 이런 바탕을 지금 찾고 있는가, 이 바탕을 말하는 순간 그거는 생각의 산물일 뿐이고, 예, 이 생각의 산물일 뿐이고, 이것조차도 이제 붙잡는 어떤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크리슈나무르티는 어떠한 바탕도 이름 붙이지 않아요. 예, 그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근데 데이비드 봄이 이걸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물리학 학자다 보니까 계속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봄도 내재적 질서라고 말하는 게, 이런 바탕이라고 말하는 게 어떤 진리라기보다 지시어일 뿐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시어를 뭔가 들어서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거를 붙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크리슈나무르티는 처음부터 그거를 차단하려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거를, 어떤 개념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를 처음부터 원천봉쇄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통찰에 대해서도 뭔가 통찰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약간 달랐는데, 근데 뭐가 달랐냐, 데이비드 봄은 어떤 이해가 깊어지면은 이 통찰이라는 게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대화하고 설명하고 탐구하고 이런 포지션을 취했던 거고, 크리슈나무르티는 엄청 그냥 극단적이고 단호하거든요. 이 사람은 통찰이라는 것 자체는 애초에 이러한 과정이 없다. 이 사람은 과정, 시간성 이런 거를 부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는 자가 문제다. 이해하려고 하는 자가 문제다. 이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통찰은 그냥 지금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그런 거다. 이러한 과정이나 시간이나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논의 속에서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데이비드 봄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크리슈나무르티가 맞는 건가요? 근데 이러한 질문 자체가 두 사람 다가 경계하던 어떤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봄은 전체를 설명하려다가 멈춘 사람인 거고, 어쨌거나 그래도 설명하려는 그 의도는 가지고 있었고, 근데 크리슈나무르티는 설명하려고 하는 그 충동 자체를 바라바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이거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냥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가 아니고 그냥 관점이 다른 거죠. 이 사람은 조금 더 해체를 해서, 그래서 뭐가 더 본질이냐, 그래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관점인 거고, 데이비드 봄은 이제 그냥 이거를 좀 더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들의 언어로. 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 그냥 두 사람이 어떤 지점을 말하고 있었는가,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네, 이 사람은 뭔가 이러한 말로서, 개념으로서, 과학으로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고, 크리슈나무르티는 이 말이 시작되기 이전, 설명이 시작되기 이전,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좀 더 본질적인 거, 이거를 이제 말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설명과 이 침묵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이거를 보는 거, 그냥 이거일 뿐인 거죠. 그래서
다음에도 또 좀 더 이런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뭔가 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또 오늘은 이만하고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